지난주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3세 박순덕 할머니가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씨, 나 올해 받을 수 있는 돈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작년에만 380만 원을 못 받으셨네요.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380만 원이요, 여러분. 그냥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날린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6년 정부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왜냐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는 분들한테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7가지를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이상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고요. 자녀분들한테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은 다 받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자녀분들 착각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건데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올해 여러분 통장에 수백만 원을 넣어줄 겁니다. 자,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혜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월 최대 33만 4천 원 받으셨죠? 2026년에는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6만 6천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79만 2천 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통장에 1년에 80만 원 가까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1세 최영자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자녀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를 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득 기준을 확인해 드렸더니 받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어요. 최 할머니 신청하시고 나서 매달 33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396만 원이에요. 만약 이분이 계속 모르고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면 4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합쳐서 월 340만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하셔서 버시는 돈, 연금, 이자 이런 걸 다 합친 겁니다. 집이 있으세요? 집값은 9억 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그보다 많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세요.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그럼 직원이 컴퓨터로 다 확인해 줍니다. 서류? 거의 필요 없어요. 본인 확인만 되면 직원이 다 처리해 줍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가기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129번 누르시면 복지 상담 전화 연결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자동으로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돼요. 2026년 1월부터 통장에 4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면요. 오늘 당장 하세요.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거든요. 이번 달에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받고요. 다음 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주변에 혹시 아직도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한테는 1년에 480만 원이 생기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89만 개였는데요. 2026년에는 103만 개로 늘어납니다. 14만 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자리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원 청소, 급식 보조 이런 일만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릅니다. 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보조, 어린이집 안전관리, 문화재 해설사 이런 일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급여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월 최대 27만 원 받으셨죠? 2026년부터는 월 최대 3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72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71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1년이면 852만 원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68세 이정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작년까지 집에만 계셨어요. 부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할 일도 없고 외로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 일자리 신청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러셨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완전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시고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주 3일 하루 3시간씩 일하시는데 월 27만 원 받으십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매일 할 일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분들이랑 점심도 먹고 등산도 다니신대요. 선생님, 나 이 일 시작하고 나서 병원 갈 일이 확 줄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도 있긴 한데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가구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일자리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공원관리, 급식 지원, 교통안전지도 이런 일들이에요. 주 3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27만 원 받으십니다.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딱 좋아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주민센터 민원 안내 이런 일들이에요. 주 4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31만 원 받으십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카페 바리스타, 식당 주방 보조, 공산품 제조 이런 일들이에요. 이건 근무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주 5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월 40만 원 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일 욕심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가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줘요. 혹시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곳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일자리점 노인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근데 인터넷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냥 복지관에 직접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딱 2가지입니다. 신분증하고요. 통장 사본 하나 가져가세요. 급여 받으실 통장이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보통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12월에 미리 해두셔야 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026년 일자리는 이미 시작했지만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시면 빈자리 나올 때 연락 옵니다. 그리고 2027년 준비는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 욕심 있으신 분들, 주변에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는 일석삼조입니다. 자, 그럼 3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째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2026년부터 시니어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이 안 되던 것들,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첫 번째, 틀니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 분들이 완전 틀니 하나만 지원받으셨죠. 이제는 부분 틀니도 지원됩니다. 위아래 각각 최대 127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30%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시면 개당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틀니 지원받으시면 그 돈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과 검진이 무료로 확대됩니다. 만 60세 이상 분들은 이제 2년마다 백내장, 녹내장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백내장 수술도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쪽 눈 수술하는데 50만 원 넘게 냈는데 이제는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보청기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이 있으신 분들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신청 가능해요. 보청기 하나 사려면 200만 원, 300만 원씩 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만 66세부터는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전립선 검사 이런 것들도 추가됐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74세 김광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작년에 보청기를 사셨어요. 보청기 가게에서 250만 원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대요. 제가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걸 왜 진작 말 안 해줬어요? 나 작년에 샀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김할아버지가 미리 알았더라면 131만 원을 지원받고 120만 원 정도만 내셨을 거예요. 130만 원을 더 낸 거죠. 이렇게 모르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느냐? 먼저 틀리는 치과에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들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걸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치과에 가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틀니 지원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그럼 의사가 보청기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지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청기 구매하시고 영수증이랑 처방전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백내장 수술은 더 간단합니다. 안과 가서 수술 예약하실 때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수술비의 90%를 국가에서 내줍니다. 치매 검진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치매 검진 예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약 잡아주고 날짜 알려줍니다. 그날 가셔서 간단한 검사 받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 처방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시면 처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30일치만 받으셨는데 이제는 90일치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 자주 안 가도 되니까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낍니다. 약국에서 약 받으실 때 90일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틀니, 보청기, 백내장, 치매 검진, 이 네 가지가 2026년 의료비 지원의 핵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특히 보청기, 틀니는 몇백만 원 아끼는 겁니다. 주변에 귀 안 들리시는 분, 이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나이 드니까 집도 같이 늙잖아요. 화장실 문턱 높아서 넘어지기 쉽고 보일러 고장나고 벽지 떨어지고 이러시죠? 2026년부터 집수리 지원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가구는 최대 1,2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650만 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어떤 걸 고칠 수 있냐면요. 화장실 개조, 방 도배와 장판, 보일러 교체,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 다 됩니다. 특히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달고 문턱 없애고 미끄럼 방지 타일 까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낙상 사고가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만난 79세 박영숙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매번 넘어질 뻔하셨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엄청 추우셨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계셨어요. 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신청해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집을 확인하더니 바로 승인해 줬어요. 화장실 문턱 없애고 안전 손잡이 달고 보일러 새 걸로 교체하고 방 도배에 장판까지 다 새로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총 850만 원이 들었는데 박 할머니가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지원받으셨어요. 지금은 집에서 훨씬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십니다. 선생님, 이제 화장실 갈 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겨울에도 따뜻하고요. 새집 사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110만 원 이하, 부부는 176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집이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도와주고 며칠 뒤에 집으로 방문해서 어디를 고쳐야 할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되면 공사업체를 연결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업체 알아보실 필요 없어요.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입니다. 월세 살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들, 이제 월세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면 됩니다. 월세가 40만 원이면 31만 원 지원받고
9만 원만 내시는 거예요. 1년이면 372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우선 입주 대상이에요. 월세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10만 원대 월세로 살 수 있어요.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가까운 LH 지사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영구 임대주택은 경쟁이 좀 있어요. 신청하시고 몇 개월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해 두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정리하면요. 집수리 지원, 월세 지원, 영구 임대주택, 이 3가지가 주거 지원의 핵심입니다.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월세 내기 힘드신 분들 꼭 신청하세요. 내 집처럼 편하고 안전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우처 신설. 5번째는 문화여가 바우처입니다. 이건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예요. 정식 이름은 시니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년에 15만 원을 카드로 드립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영화 보러 가셔도 되고, 공연 보러 가셔도 되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내셔도 됩니다. 책 사셔도 되고요. 국내 여행 가실 때 숙박비로 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스포츠 관람 티켓도 살 수 있어요. 야구 보러 가시는 거, 축구 보러 가시는 거 다 됩니다. 1년에 15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산해 보세요. 영화 한 편 보는데 시니어 할인받으면 6천 원 정도예요. 15만 원이면 영화를 25번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영화관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가족들이랑 같이 쓰셔도 됩니다. 손주들이랑 영화 보러 가실 때 티켓값 이 카드로 끊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69세 정미숙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TV만 보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누리카드 신청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카드 받으시고 나서는 완전 달라지셨어요. 한 달에 2번씩 영화관에 가세요. 경로당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기도 하고 혼자 가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으시고 가끔 공연도 보러 가십니다. 지난번에 뮤지컬 보고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문화생활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재미없게 살았구나 싶어요. 요즘은 손주들한테도 자랑하신대요. 할머니도 영화 보러 다녀 이러시면서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도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생겼어요. 신한카드나 NH농협카드로 발급됩니다. 카드 받으시고 나면 1년에 15만 원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충전돼요. 올해 못 쓴 돈은 내년으로 2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쓰셔야 해요. 어디서 쓸 수 있냐면요. 대부분의 영화관, 서점, 공연장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다 됩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서 책 사실 때도 쓸 수 있고요.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공연 티켓도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가실 때는 여행사에 가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가능한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데서 책이나 공연 티켓 사실 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 편리해졌죠. 카드 쓰실 때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식당이나 마트에서는 못 씁니다. 오직 문화여가 활동에만 쓸 수 있어요. 영화, 책, 공연, 전시, 여행, 스포츠 관람 이런 거만 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 살 때도 안 돼요. 정리하면요. 1년에 15만 원으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문화생활 즐기실 자격이 있어요. 혼자 계셔서 심심하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 제도입니다. 경로당 친구분들이랑 같이 신청하셔서 함께 영화 보러 가세요. 자, 그럼 6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교통비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시니어 무료 대중교통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만 무료였죠? 2026년부터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이미 시내버스도 무료예요. 2026년부터는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확대됩니다. 주요 광역시는 이제 다 무료로 버스 타실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교통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버스 2번만 타셔도 왕복 3,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KTX와 SRT 같은 고속열차도 할인이 확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KTX 요금의 30%를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KTX 표가 5만 9,800원인데 할인받으시면 4만 1,860원입니다. 왕복이면 3만 5,880원을 아끼는 겁니다. 고향 내려가실 때나 자녀분들 만나러 가실 때 많이 아끼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2세 강태영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할아버지는 서울에 사시는데 부산에 계신 동생분을 자주 보러 가세요. 예전에는 KTX 값이 부담돼서 1년에 2~3번밖에 못 가셨대요. 그런데 시니어 할인을 알고 나서는 매달 부산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할인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동생도 자주 보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교통비만 40만 원 넘게 아끼신대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하철이랑 버스는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그냥 타시면 돼요. 신분증만 들고 다니세요. 가끔 검표할 때 신분증 보여드리면 됩니다. 서울은 티머니 카드나 캐시비 카드에 나이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무료 처리됩니다. 카드 만드실 때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경로 교통카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분증 보여드리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경로 교통카드 하나 만드시면 버스도 지하철도 다 무료입니다. KTX 할인은 조금 다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표 예매하실 때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역 창구에서 직접 사실 때는 신분증 보여드리면 할인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KTX 할인은 평일에만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평일에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택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희망택시라는 게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병원 가실 때나 관공서 가실 때 택시비를 50% 할인해 줍니다. 한 달에 최대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희망택시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제도가 있고요. 부산은 어르신 콜택시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 택시 지원 있나요? 물어보세요.
대부분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00원 택시도 있어요.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에서 택시를 100원만 내고 타실 수 있는 제도예요. 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지하철 버스 무료, KTX 30% 할인, 택시비 지원까지 교통비를 정말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에 100만 원 넘게 아끼는 혜택이에요. 경로 교통카드 아직 안 만드신 분들, 내일 당장 만드세요.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나이 들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목욕하기 힘들고, 청소하기 힘들고, 병원 가기도 힘들고요. 2026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서비스예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목욕, 이런 걸 다 도와줍니다. 2025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5%였는데요. 2026년부터는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무료입니다.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서비스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얼마일까요? 일반 가구는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13만 원 냈는데 4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특수 제작된 목욕 차량이 집 앞까지 옵니다. 거기서 편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한 달에 4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1회당 본인 부담금이 6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무료예요. 세 번째, 주야간 보호센터입니다. 낮 시간 동안 센터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어요. 아침에 차량이 집 앞까지 와서 모셔가고 저녁에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본인 부담금은 하루 8천 원 정도예요. 한 달에 20일 이용하시면 16만 원인데 식사 세끼에 간식에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제가 작년에 만난 76세 오순자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거의 못하셨어요.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목욕도 힘드시고요. 자녀분들이 멀리 사셔서 자주 못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십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시고요. 한 달에 본인 부담금 9만 원 내시는데 오할머니 말씀이 이게 천국이에요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도움받으니까 살만해요. 선생님이 오시면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외롭지도 않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친구처럼 지내신대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대부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전화해서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며칠 뒤에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이런 걸 확인하고 등급을 매겨줘요. 등급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등급 받으시면 바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복지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이 필요하신지,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신지, 주야간 보호가 필요하신지 이런 거 다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요양원 입소도 장기요양 등급으로 하시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받으시면 요양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기 정말 힘드신 분들은 요양원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정리하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요양원 이렇게 4가지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 자녀분들이 돌봐드리기 어려운 분들 꼭 신청하세요. 내가 힘들게 참으면서 사실 필요 없어요. 국가가 도와드리려고 만든 제도니까 당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동 불편하신 분, 치매 있으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1577-1000번 전화 한 통이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시니어 혜택 7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마무리.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2026년 시니어 혜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40만 원. 두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 월 최대 31만 원. 세 번째, 의료비 지원 강화, 틀니, 보청기, 백내장, 치매 검진. 네 번째, 주거 지원 확대, 집수리 최대 124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31만 원. 다섯 번째, 문화누리카드, 연 15만 원. 여섯 번째, 교통비 지원, 버스 지하철 무료, KTX 30% 할인. 일곱 번째, 돌봄 서비스 확대, 방문 요양과 목욕 서비스. 이 7가지를 다 합치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간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잘 챙기시는 분들은 1000만 원 넘게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안 받고 계시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둘째, 노인 일자리 관심 있으시면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전화하세요. 셋째, 틀니나 보청기 필요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의뢰서 받으세요. 넷째, 집 고칠 때 있으시면 주거 환경 개선 신청하세요. 다섯째,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고 영화 보러 가세요. 여섯째, 경로 교통카드 아직 없으시면 만드세요. 일곱째, 거동 불편하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2026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그럼 이번 달 혜택은 못 받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혹시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하세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보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입니다. 특히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아직도 기초연금 모르시는 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수백만 원을 선물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걸 많이 봤어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예요. 세금 내고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을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혜택 받으시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혜택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